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지총연합회 이유채 위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법무법인 하우 대표 변호사님, 정양윤 변호사님 모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민간후 협의체를 가든지 시를 가든지 LH를 가든지 하면 항상 외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닌데 양도세를 왜 이걸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부담을 시키느냐. 그래서 양도세 부분을 뭐 몇 프로 깎아줘라, 안 내게 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 가서 말만 할 뿐이지 움직이거나 우리가 어떤 행동들도 안 하세요. 저희는 이제 그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매일 말하지만 이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보상에 대한 연착을 하지 말고 제때제때 돈을 주어서 토지들의 피해를 좀 줄여달라 이런 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일단은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책이 혼자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전협이나 3기 신도시 위원장님들이나 전국의 위원장님들이나 저희가 여기 이제 원주민들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변호사님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평택 지제역세권이 작년 2023년 6월 15일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공람 공고입니다. 법적으로는 공람 공고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지구지정이 남아 있는데요. 만약 지구지정이 되면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하는 부분이 토지 조사하고 지작물 조사를 합니다. 지작물 조사를 해야 그다음에 보상 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 평가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이제 절차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3기 신도시 1차 사업지구, 2차 사업지구, 좀 평택 지제역세권 3차 사업지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사업지구들이 지금 보상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피해가 좀 커지고 있는 1차까지는 그렇죠. 1차 사업지구는 2018년 12월 19일, 2019년 5월 7일에 발표한 사업지구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하고 한 3년 정도 안에 다 토지보상금이 통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이사갈 준비하고 재정착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건데 2021년 2월, 2021년 8월에 발표한 2차 사업지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하고 나서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보상금이 언제 지급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뭐 2, 3년 정도 더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토지주분들, 주민분들 피해는 앞으로 엄청 커질 거거든요. 그 영향으로 또 3차 사업지구인 평택 지제역세권도 지구지정을 올해 연말에 할지 내년 상반기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구지정 이후에 2, 3년 내에 보상금이 통지가 돼야 되는데 4, 5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있다가 보니까 문제가 좀 커지고 이게 왜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LH 사태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업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점부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 시행자 LH가 기존의 사업 때는 안 했던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분양가 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3기 신도시 1차 산업에서는 분양이 다 끝났나요? 1차 사업지구는 분양하고 상관없이 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하고 분양을 만약에 안 됐으면 이거 역시도 LH한테는 부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뭐 토지 분양하는 거는 우리 강제 수용을 당하는 피수용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차 사업지구부터 LH가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소유자들에게 지금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분양가가 결정이 돼야지 토지보상금이 결정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지금 드러나는 면들을 보면 분양이 안 되니까 보상금도 늦춰지는 어떤 그런 지금 문제 분양가가 결정돼야 그거를 보상금도 그렇죠. 다른 곳에 분양이 돼야지 그 분양 대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지구 후속 진행되는 사업지구에
어떤 토지보상금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1차 사업지구의 분양이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2차 사업지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LH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보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구계획 승인, 지구계획 승인이 된 다음에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2, 3년 내에 토지보상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거 토지보상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구계획 승인이 된 다음에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구계획 승인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지구 지정 후에 그렇죠. 지구 지정하고 지도를 그리는 거죠. 그렇죠. 토지용 계획을 확정하는 네네네. 절차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지구 지정하고 1년 정도 지나면 지구계획 승인하는 건데 네. 지구계획 승인한다는 얘기는 토지용 계획이 확정되는 거고 각 사업 지구마다 토지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분양할 건지가 다 정해진 그러면은 부분입니다. 네. 도시개발법으로 보자면 실시인가나 똑같은 그렇죠. 거네요. 실시계획 승인. 예, 실시계획 승인하고 똑같습니다. 지구계획 승인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네. 공공주택 사업에서는 지구계획 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구계획 승인이 나야지 토지용 계획이 확정이 되고 토지용 계획이 확정이 돼야지 분양가가 결정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보상금으로 역으로 산정을 하고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금 보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LH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2차 사업지구도 보상이 안 되고 있고요. 그에 맞물려서 3차 사업지구도 보상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지주분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부위원장님들하고 네, 그래서 지금 평택지제역세권에서 환지추진총연합회에서도 3기 신도시 어떤 대책위원장님들 모여가지고 좀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정협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좀 환지추진총연합회에서는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되는 토지주분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향을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로 어떤 탄원서를 받아서 그 탄원서를 가지고 우리 평택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분들 찾아가서 그 탄원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절차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탄원서가 초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나중에 초안이 만들어지면 토지주분들로부터 탄원서 서명 날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그다음에 중앙회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어떤 대책들,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한 2, 3년 내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을 철회하고 다시 나중에 예산이 마련되면 공람 공고를 할 것, 그 다음에 3년이 돼도 보상이 안 되면 공익사업 변환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변환을 해서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달라는 거, 그 다음에 3년 내 보상이 안 되면 나중에 보상금 지급할 때 지연가산금을 추가해서 지급하는 어떤 이런 절차들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탄원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 세금적인 부분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세무 관련된 거는 뭐 세무사님들이 하시겠지만 양도세 이 부분에 부분. 양도세 부분에 대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입법 청원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탄원서를 만들고 있고 그 탄원서를 가지고 토지주분들 서명 날인이 되면 대표 발의를 우리 평택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통해서 10명의 국회의원 동의가 있어야지 입법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입법 개정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탄원서를 2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 되면 탄원서 이 서류가 아마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지연에 따른 그거에 대한 문제, 대응책에 대한 탄원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것도 이제 저희가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아마 만나서 아마 이분들한테 입법 발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 역시도 저희 한두 사람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 토지주분들이 많은 탄원서에 좀 사인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힘이 세서 이거를 싸울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또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이런 거를 아무리 글귀를 잘 쓰고 아무리 뛰어다니고 아무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도 해낼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토지주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아마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저 역시 지금은 이제
제가 동의서 이제 지금 환지 동의서라든가 그다음에 감정평가 동의서라든가 아마 지금 동의서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은 힘을 쓰고 저 역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탄원서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제가 네. 또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이렇게 이런 거 내서 우리 사업이 지연되고 이거 취하되면 어떻게 이렇게 또 놀라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네, 맞습니다.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간다면 이건 상관없는 거고 예. 이게 이제 다른 구역하고 똑같이 사업이 안 갈 때 이거에 대한 대책을 그렇죠, 의논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여러 토지주님들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어차피 이제 양도세 부분에서는 지금 예. 전국의 다른 위원장님도 수많은 시간을 지금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수많은 시간을 싸워서 또 그 10% 그것도 아마 그때 네.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 것 같아요. 예. 몇천 명이 서울역에 모여서 이게 지금 예. 됐다 이랬는데 예. 아직도 저희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예. 네, 양도세 부분에서도 아마 모든 수용지구 여러분들은 다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데 말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예. 저희 환지총회앞에서 지금 나서서 이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예. 전략평가 공청회 때문에 바빠서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네. 바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지추진총연합회에서도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지원에 관련된 나중에 문제,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에 대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점에 닥쳤을 때 진행을 하려고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방향을 좀 잘 잡고 계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그 양도세 관련돼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강제로 토지를 어떤 수용당하는 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강제 수용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세율로 일반적인 양도하고 동일하게 보고 세율도 동일합니다. 다만 강제 수용이기 때문에 10%, 세액의 10%를 감면하는 어떤 감면만 있는 건데요. 근데 감면도 전부가 아닙니다. 10% 감면하지만 1년에 1억까지만, 그러니까 감면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5년에 2억. 최대 2억까지만 감면을 받게끔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면 한도액을 늘리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면율도 10%에서 높이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면 한도액을 상향시키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입법을 개정하는 부분,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양도소득 금액이 나와야지 세율 곱해서 양도세가 정해지는 건데, 양도소득 금액을 어떻게든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주택은 80%까지 최대 공제를 해주는데 토지는 지금 30%만 네. 최대 30%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당하다. 주택은 80%인데 토지는 30%이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높이는 거, 이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제로 수용을 당하는 피수용자들이 양도세를 너무 과도하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변호사님 개선할 이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이거 문제가 많은 게 예. 박근혜 정부 전에만 해도 1년에 2억이었고 아니 이게 지금 예. 1년 한 번에 2억이었고 그렇죠. 5년에 4억이었어요. 예. 네, 이게 많이 늘어나. 좀 네, 뭐 이게 바뀌고는 했는데 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것도 예. 이거를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혜택이 좀 많이 네. 축소가 돼서 이거를 다시 네. 좀 한도액을 높이고 감면을 높이는 좀 네. 작업들을 좀 뭐 공전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3기 신도시 어떤 대책위원장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주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입법 발의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입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이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평택 지제역세권도 토지주분들, 주민분들이 이슈가 되게끔 많이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게 엄청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입법 발의는 뭐 좀 노력만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10분이 동의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법 발의는 가능하지만 그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네. 통과가 되려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기획재정부에서는 네.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입법 발의된다고 통과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전국 단위로
토지주분들이 이런 어떤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한지추진총연합회에서 앞장서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고 본인 일이기 때문에 힘을 써주시면 그래도 조금씩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전력환경평가 공청회 때문에 이걸 네. 완성을 못했고 이거 끝나고 나면 탄원서 완성이 되고 나면 제가 또 영상에 올려서 탄원서 내용 한번 올려드릴 거니까요. 네. 토지주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탄원서 내실 때 많이 사인해 주셔야 그러면, 된다고 예, 그래야 생각합니다. 됩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재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저희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저희가 우리 토지주분들이 가져야 될 우리가 하는 행동과 일을 하는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평택 지제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지와 좀 다른 부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택시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발표했었고 개발행위 제한을 다 했었기 때문에 믿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공택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좀 더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만일에 공공택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토보상 부분이거든요. 대토보상에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좀 발견되고 있어서 지금 그걸 개선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지추진총연합회에서도 좀 공전협하고 같이 대토보상 제도의 어떤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개선점들을 계속 좀 주장하고 있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좋은 건데 소식이 하나 올라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대토보상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6월 13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발표한 거 있는데 대토보상을 좀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대토보상 부분에 있어서 나중 보상금이 통지가 된 다음에 그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에 이 사업지구에 땅으로 받는 거 이게 대토로 받는 게 대토보상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아파트 용지를 공급하면 아파트 용지에 사업 시행을 지주분들이 해야 되는데 집단안지 같이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대토보상 제도에 있어서 아파트 분양권을 대토로 지급하는 걸로 이번에 추진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을 대토보상으로도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재정착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LH에서 검토하는 그렇죠.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LH에서는 이제 지침으로 대토보상 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이제 반영하는 절차를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거고 조만간 아마 LH에서 대토보상 지침을 발표를 하면 그걸 저희가 받아서 또 좀 안내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한테는 이제 희소식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대토에 대한 거를 주장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많은데 일단 이제 한 걸음 이제 나아갔어요. 우리가 일단은 지난번에 있었던 거는 아파트 부지나 상가 부지나 우리가 땅을 사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이걸 땅을 사서 또 이렇게 뭐 집단안지 같이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굉장히 우리한테는 부담스러운 일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개인이 아파트를 살 수 있게끔 해주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것도 무주택자에 한한 건지요? 아니면 무주택 상관없는 건지요? 상관없습니다. 대토보상은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토보상에 그동안 이제 한지추진총연합회에서 이제 문제로 많이 제시했던 부분이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상금 통기되면 소유권을 옮겨주고 대토보상권 권리만 갖게 되는 게 이제 대토보상계약인 건데요. 그때 보상금 현금 대신에 받을 땅에 대한 추정 가격이 있습니다. 그 추정 가격을 보고 대토보상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뭐 4, 5년 뒤에 택지가 만들어지고 대토 공급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제어장치가 그 감정 가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 대토보상계약 체결할 시점에 추정가보다 80%든 100%든 200%든 올라가더라도 감정가가 올라가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통계 장치가 전혀 없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대토보상제도의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많이
그리고 개선하려고 하고 계시는 부분이 그리고 중요한 이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부지를 받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현금 보상을 받게 되니까 그렇죠. 현금 전환을 해버리죠. 현금 전환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있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은행이자 이런 거를 주는 게 아니고 현금 보상을 할 때 국고채 이자를 주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시간 많이 늦어지는 거. 많이 늦어져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이 대토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많은 이게 지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어떤 대토 보상 관련된 부분만 하나를 가지고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환지 추진 총연합회에서 어떤 이 대토 보상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환지 방식으로 해야지 재산권의 어떤 보호를 받는데 환지 방식으로 만약 진행이 안 됐을 때 공공주택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환지 방식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대토 보상인 거고 근데 대토 보상 부분은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어서 이 대토 보상 제도를 많이 개선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건데 좀 환지 추진 총연합에서 그걸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하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나눴고요. 우리 토지주분들도 아마 궁금했던 사항 많이 좀 해소됐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역시도 아마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호 대표 변호사님, 정영 변호사님께서 저희한테 많은 이런 힘이 돼주셔서 이 영상을 지금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토지분들이 아마 그 모르셨던 부분을 아마 많이 해소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도 그 변호사님한테 아마 궁금한 사항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만 계속 여쭤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 보면서 아 나도 궁금한데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댓글을 달아서 변호사님한테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시고요. 아마 이제 그 개개인의 사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개개인대로 아마 여쭤보는 자리도 마련할 거고요. 그 댓글에 많이 달린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앞으로 또 변호사님하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토지주님들하고 저하고는 항상 같은 대화를 나누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은 힘을 주십사 하고 제가 또 한번 부탁드리는 거고 네 변호사님도 말씀 알겠습니다. 한번 주세요. 환지 추진 총연합회가 이렇게 주민분들, 토지분들 위해서 열심히 좀 싸우고 있으니까요. 많은 힘을 좀 실어주시고 많은 것들을 조금 얻어내고 그나마 강제 수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힘을 실어주시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고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 많이 하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